보고 다녀. 뭘 증명하고 다녀. 진짜로? 자, 봅시다. 121번부터 쭉 뜯어볼 테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부탁할게요. 제발 정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121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 gx가 있다. 근데 fx 위에 점 0,0 fx는 0,0을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x 여기서의 접선 0,0에서의 접선도 x축이고 2차함수 gx 2,0에서의 접선도 x축이다. 자, x축이 2차함수의 접선이려면 2차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2에서 접하니까 2,0이 꼭지점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끝났습니다. x-2의 제곱입니다. 최고창의 개수도 마이너스 1이라고 뭐 했으니까요? 줬으니까요. 최고창의 개수도 마이너스 1이라고 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0,0에서의 접선이 x축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인 세 가지 경우. 자, 첫 번째 무슨 값이 0,0이면 x축이랑 접합니까? 무슨 값이 0,0이면 x축이랑 접해요? 극값. 그래서 첫 번째 극소값이 0,0이면 x는 0에서 x축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두 번째 극대값이 0,0이면 x, 0에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하나가 뭘까요? 변곡점. 그렇지요. 똑똑해. 변곡점이 x는 0이면 0,0이 x는 0이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면 y는 fx랑 gx는 오직 한 번만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3차함수 내려가는 거랑 2차함수 내려가는 거랑 누가 더 빨리 내려가니까 3차가 더 빨리 내려가니까 2차랑 3차 함수는 여기서 무조건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고 어차피 이쪽 끝으로 가면 얘가 따라잡아서 결국에 만나게 될 거니까 저 왼쪽에서 근이 하나 무조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2,0에서 파란색 3차 함수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대요.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에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대. 자, 그러면 첫 번째 극대값이 0인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0이 극소일 때도 봅시다. 자, 0이 극소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고 여기에 2,0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게 얘도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 0,0이 변곡점이라면 2,0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뚫선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만 그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래프가 얘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 이름은 뭡니까? 0이 3중근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x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fx는 x 세제곱, gx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자, 그랬을 때 k의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 최소를 그리라고 했으니, 자, 주어진 상황만 그려놓고서, 자, 이 상황이에요. fx는 x 세제곱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gx보다 뭐 해야 되고 0보다 클 때 gx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kx 마이너스 2가 fx보다는 밑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요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집이나 뭘 할 수 있죠? 이 직선은 이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접한다. 아니, 접하는 거 말고 kx-2라는 직선은 일단 0,-1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이렇게 접할 때랑 이렇게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밑에 접하는 건 개 쉽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그냥 판별식 써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귀찮죠. 0,-2와 접점의 좌표를 t, t 세제곱이라고 잡으시는 거였죠. 그래서 둘 사이의 기울기인 t 빼기 0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3t 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t 값을 찾아주시면 k 값 또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울기 또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가 바로 0,0이 변곡점인 상황이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애들이 지금 수호가 얘기해서 그렇지 보통 x축이랑 접한다고 얘기하면 아,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이렇게 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얘네 둘 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된다? 이 파란색 그래프만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122번 봅시다. 자, fx는 이거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121번은 상황,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만 찾으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데, 얘는 아이디어도 조금 어렵고 계산도 조금 있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요 새끼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역함수의 본질은 역함수를 못 구해도 풀 수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게 본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4f'x와, 그럼 f'x 알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에요. 그리고 걷다가 4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12x제곱 빼기 24x 플러스 24 더하기 12x 빼기 18은 f'g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3 귀찮으니까 gx를 t라고 치워놓을까요? gx라고 안 쓰고, 아니면 t라고 치워놓을게요. gx를 t라고 치워내봅시다. 그러면 저 식에다가 t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3t 제곱 빼기 6t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방정식이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이 방정식이.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6 이렇게 없애주시고 넘어오시면 3도 약분을 칠게요. 3도 약분을 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는 0 이렇게 돼. 맞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래요. 이 방정식의 근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이 방정식. 이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방정식은 원래 어떻게 푸는 거죠? T만 넘겨서 t만 넘겨서 풀어요? 어?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해서 풀어요. 방정식은 인수분해해서 풀어요. 요렇게 곱해서 0 된다고 하면 아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면 되겠구나 해서 이거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분해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4개짜리는 두 개 적당히 묶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두 개 묶으면 될까요? 인수분해할 때 요렇게 2개와 요렇게 2개를 묶으면 공통인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수상 열심히 안 하면 어려워요. 이건 베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t-2x, t 플러스 2x일 거예요. 앞에 거 제곱 빼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2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2x로 다시 묶어주면 t-2x 하고 t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가 gx였으니까 gx가 2x랑 만나구나.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만나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fx라는 3차 함수는 역함수를 갖는다는 거 보니까 역함수를 갖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인 것 같은데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9 빼기 18 해서 마이너스 9 되죠. 0보다 작으니까 더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증가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확인 안 해도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데 최고차가 양수라면 증가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겠습니까? 증가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gx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 또한 증가해요. 그랬을 때 x가 0하고 1 사이라고 했으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이 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하고 1 사이에서 이 두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gx 그래프가 이 두 그래프랑 뭐 해야 실근이 생기는 겁니까? 만나야 실근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가 이 방정식이 근을 갖는다는 건 gx가 2x랑 만나는 지점에서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고 gx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 되는 거니까 이 0부터 1 사이에 얘네 둘을 그렸을 때 gx 그래프가 이 하얀색 그래프랑 만나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찾으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시다. f가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gx도 증가함수일 거 아닙니까? 증가함수면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대충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때 k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k는 fx에서 k는 y절편이지요? gx에서의 k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x절편이겠지요? 그러면 만나게 되게 해주는 x절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최대값은 너무 쉽죠? 1. 이해됩니까? 그럼 최소값은 0,2를 지나갈 때 g0이 2가 되게 해주는 k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선생님 gx 모르는데요? 그렇지, gx 모르지? 그러니까 f2가
0이 되게 해주는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G형이 2가 되는 k 값은 F2가 0이 되는 k 값일 테니까 따라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8 빼기 12 더하기 12 플러스 k가 0이 되게 되는 k 값은 마이너스 8로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어디서 컷을 많이 당하냐면 이거 인수분해 공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요 인수분해에서 컷을 많이 당합니다. 요 인수분해에서 컷을 많이 당해요. 요 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가지려면 역함수가 y는 2x랑 0하고 1 사이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0하고 1 사이에서 만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요 과정이 조금 계산이 식이 좀 들어와서 인수분해 잘 못하고 문자 두 개 gx도 있고 x도 있고 막 이러면 많이 졌는데 gx를 t라고 치환해서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건 인수분해 해가지고 각각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떨 때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F가 증가함수니까 G도 증가함수. 그럼 증가함수 그래프가 이 하얀색 두 그래프 중에 적어도 하나랑 만나려면 도대체 GX가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면 결국에 한 번은 적어도 만나게 될 거고 이 위쪽이나 이 아래쪽은 안 만나게 되니까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K는 fx의 y절편이기 때문에 gx에서는 무슨 절편? x절편이 k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만나려면 x절편은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나려면 x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g0이 2를 만족시키는 k를 찾으면 되는데 gx 그 식은 당연히 못 찾으니까 fx의 식으로 돌려서 f2가 0이 되게 해주는 k값만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g0이 2가 되게 해주는 k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수능 마지막 번호였는데 121번도 그렇고 이게 문과 수능 마지막 번호였어요. 이 문이과 따로따로 있을 때는 문과이과 따로따로 지금처럼 통합되기 전에는 수투는 이과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문과 클럽들이 다 지금 너네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문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문과에서 제일 어려워도 있죠. 문과에서 제일 어려워도 이과 것보다는 진짜 쉽습니다. 문이과 따로 했을 때 이과 애들은 진짜 문과 애들 발로 푼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문과충 그랬었어요. 근데 하영아 통합되고 나서 어려워졌어요. 문과애들 수학수도 공통이 되게 어려워진 거야. 지금 봐, 요 두 개는 문과에서 진짜 막 완전 싹 필요라고 30번에 내놨는데도 설명 들으면 안 그런가 보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과 거 예전에 통합되기 전 30번 문제 보면은 설명 들어도 씨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내년에 이제 무조건 하는 애들은 고생 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5번 봅시다. 125번 봅시다. 자, 125번. fx가 f1 플러스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gx. 자, 이제 최근 재작년 23대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수능 마지막 문제입니다. gx의 최소값은 2분의 5. 많이 어려워요, 이거. 가락고다. 가락고 만나지 마. 서술형. 가락고 마지막 문제. 가락고 마지막 문제. 말이야. 오. 이번에 가락고 시험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 125번. 한 명 맞았어요. 한 명. 정훈이 맞았어? 저희 정우님 뭐라 했고 다른 여자애가 자기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니야, 정훈이 맞았어. 정우이가 맞았어요? 정훈이 맞았어. 정훈이 2등 했어.
정훈이 만났어? 설명. 아니 수업도 먹다 하면서인데. 그 새끼 맞아? 확실해? 그럼 2명 빠졌나 보지. 아니 한 명이라 했어요 쌤이. 한 명, 쌤은 한 명이라고 했고 그 여자애가 자기가 그랬다고? 네. 근데 여자애도 걔가 좀 잘하네. 정훈이보다 잘해. 걔한테. 원이요. 정훈이가 제일 잘해. 전에 우리 정훈이가 제일 잘해. 이딴 소리 하지 마. 우리 정우지 뭐 몬스터 막 겁나 때려가면서 공부하는데 불쌍해 죽겠지. 걔 시험 기간에 걔네 반 가면은 걔 가방에 몬스터 한 3개 4개는 들어있어요. 그래. 우리 저기 월급반에 몬스터 중독자들 있어요. 진짜 이만큼 싸가지고 그러게. X. 진짜 하루에 걔 저번에 몇 캔 우리 먹었어. 수호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수호는 체력이 좋아서 그렇게 공부해도 1년 버티지 않을까? 저는 안 먹고도 하고 있어요. 안 먹거든? 걔네 이거 안 먹어. 일주일에 막 2시간, 3시간 잡아서 해. 내쉬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몬스터를 5개씩 때려 먹는 거야. 왜 그런 짓? 오래서 최대 6대. 왜 그러게 대학 6월달에 결정 내려고 그러는지. 저 어차피 마셔도 안 드는데. 그래서 마셔도 잘. 나 기분 그- 좋은데 어차피 안 돼. 되게 멋있긴 한데 저기 걱정되긴 되게 멋있긴 한데 걱정되긴 그러다 죽을까봐. 자 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일단 센스가 좀 필요한데 fx랑 f1이랑 x-1 이렇게 보이면 식을 좀 우리가 아는 형태로 변형을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형시키면 좋을까요? 빼기 f1 그렇지 x-1로 나누기. 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아닙니까? 평균 변화율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저거 했는데 점수 안 줬어? 이거 썼는데 안 줬어? 네. 아 1점도? 안 줬어요. 아, 예? 그 진짜 도함수 일점도 쓰는 안 도함수 쓰는 게 1점이었어요. 함수 쓰는 게 1점이었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일단 이게 첫 번째요. 이거까지는 지금도 했다 이거지? 잘했네. 그럼 이제 갈게요. 자, 얘랑 똑같은데 얘는 어디로 보내고 싶습니까? x를 1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 그래서 f'1이 누구랑 똑같겠습니까? f' g 1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 g1은 1일 수 있습니까? g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1일 수는 없어요. 이거 1은 아닙니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거 이쪽에 하나 더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뜻인지. 자, 3차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f1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 찍어봅시다. 1,f1을 어디로 잡고 한번 찍어볼까요? 대충 어디쯤 있을까요? 1번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디로 잡고 시작할까요? 1번에서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에서 잡고 시작을 하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1,f1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새끼는 1보다 큰 x라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모든 실수 x라고 줬구나. 자, 모든 실수 x라고 줬어요. 그럼 x 값이 변함에 따라 그 점이랑 1,f1을 연결시킨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x가 여기 있으면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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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 새끼가 뭐가 존재합니까?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최소값. 이해돼요? 최소값이 존재해요. 최소값이 존재해요. 요 새끼는 어떨 때? 요 함수는 1,1에서 오른쪽
얘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가 제일 작아지는 겁니다. 1,1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가 제일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gx는 뭐보다 클 때라고 얘기했죠?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 gx, 자 지금 노란색 기울기 나오는 것 전체랑 도함수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나온대요. 똑같아진대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2분의 5라는 뜻입니다. 자 2분의 5보다 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노란색 기울기도 전부 다 이거보다 큰 것만 나오죠. 이해돼? f 프라임 gx, f 프라임 gx, 자 gx에다가 무언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도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5보다 연속함수라고 얘기했어요. g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 방금 전에 우리가 찾은 노란색 기울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노란색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거보다 큰 기울기들만 나왔잖아요. 이게 제일 작았고 그거보다 큰 기울기들만 나왔어요. 그거랑 똑같으려면 얘도 여기가 2분의 5여야 이 기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큰 기울기들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끝났어요. 야 세근의 합이 얼마냐? 1, 2분의 5, 2분의 5 얼마? 6. 그럼 변곡점 얼마나 소리냐? 에? 왜 3이야 이씨? 2. 변곡점 3배. 마이너스 a분의 b가 6이야. 마이너스 3a분의 b는 그럼 2겠지? 그러면 야 1에서 접선 똑같은 거 누구냐? 센터가 2면 여기 3. 따라서 g는 3. 문제 끝.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래서 다 구해볼게요. fx는 변곡점의 x좌표가 2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f형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하고 ax 이렇게 잡아주시고 fg1, g1이 3이라는 거 찾았죠? f3이 6이라는 거 이용해서 a값 구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갑니다. 그런데 요 새끼의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 새끼의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요 새끼의 해석을 통해서 1,1이 1번 쪽에 있는데 1,f1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2분의 5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gx라는 함수는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나올 겁니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 2분의 5보다 큰 값들을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5일 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1,f1이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어떤 점을 연결시키더라도 기울기는 여기서 그 접선보다는 클 겁니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은 접선이 바로 2분의 5에서의 접선이 돼야 최소값이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5면 그 다음에 이제 3차함수 기본적인 걸로 다 끝내주시면 됩니다. 세근야 6. 그러면 변곡점 2. 그러면 여기 1이랑 2랑 3. 접선 기울기 똑같은 게 3. 여기가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6번 126번 자, fx x 세제곱. 야, 등수 안 나온 밖에 없죠? 야, 독수고도 등수 나왔죠? 아, 시합 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점수만 알려주고. 야, 나왔죠? 진우야, 몇 등이냐? 수학? 6등? 형환이는? 14. 몇 등급, 몇 등까지 1등급이냐? 12. 아이, 까비.
하영이도 등수 나왔어. 성민 몇 등이네? 7등. 지민이 지금 한번 알려줘. 유주도 알려줘. 예슬이 안 알려줬죠. 예슬이, 지은이, 윤정이는 알려줬었지 나. 어떻게 했었지? 수호야 왜 안 알려주냐 준이랑? 아쉽게 아쉽게 사는 거. 너는? 다행히 사실은 나에게 사는 거. 자 126번 봅시다. 세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절대값 x-2 gx 요게 x-2 절대값 fx 빼기 a 요거래. 근데 gx가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gx가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때 g3a 값이 얼마인지 찾으라고 했어요. g3a 값이 얼마인지 찾으라고 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돼야 되고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때 fx가 어떻게 돼야 됩니다. 얘가 x 쭈쭈쭈쭈쭈쭈쭈쭈. 자 볼게요. 일단 절대값을 좀 x-2는 좀 벗길까요? gx를 찾아야 되죠. gx를 찾아야 돼요. 항상 정의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극한값이 항상 있어요. 극한값이 항상 있고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gx는 앞에 있는 함수를 나눌 건데 x-2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 양 옆일 때는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좀 나눠 볼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절대값 fx 빼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0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fx 빼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a죠. 자 그리고 gx가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gx가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gx가 0하고 2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절대값 fx는 뭐가 됩니까? 0을 집어넣어서 서로 같아야 돼요. 넘어가면 절대값 fx는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f2도 a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 f2도 a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때렸을 때 서로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있어서 미분을 때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절대값 fx를 hx라고 치환해 볼게요. 이걸 hx라고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그럼 g'x는 h'x랑 마이너스 h'x가 됩니다. 0보다 작고 2보다 클 때, 0하고 2 사이일 때. 자 그럼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h'0 얼마입니까?
0이 돼야 됩니다. H'E이 얼마입니까?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꺾여도 되는 것 같은데 0마랑 0꼴.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G3E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G3E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H'0은요, H'2는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0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A래요. H0, 이것도 H0이라고 쓸까요? H0이랑 HA랑 똑같대. H2랑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면 그러면 요거 절대값이었을 때 미분계수 0인 거 맞죠? 미분계수 0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함수값 얼마인 거 맞아요? 둘 다 함수값 A 되는 거 맞죠? 요렇게 이게 0을 뜻하나 보다 fx. 따라서 fx는 x 최고상의 개수가 얼마? 1이라고 얘기했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3인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보이십니까? 1대 루트 3 요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게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2 값의 절대값 f0이 a니까요. f0이 a니까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3 이렇게 해서 a는 얼마가 되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가 2 이렇게 그래서 G6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G6은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할 겁니다. 절대값 F6 빼기 A 2 이렇게 그래서 6을 집어넣어 주시면 6 집어넣어 주시면 5 곱하기 5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3이니까 5 곱하기 25 빼기 3 이거 110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확인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2를 빼야 돼요, 쌤. 왜? 마이너스 1을 빼야 돼. 아, 2 안 뺐구나. 아, 여기 F 내가 지금 말한 건 요거예요, F110. 절대값 F6 빼기 2가 뭐가 됩니까? G6이 되죠? 이렇게 별 큰 고민 없이 뭐 저기 뭐 어떤 테크닉만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딴 거는 괜찮은데 어떤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요 새끼 미분하기 위해서 fx가 언제 큰지 언제 작은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새끼 미분하기 위해서 이걸 플러스 fx랑 마이너스 fx랑 플러스 fx랑 마이너스 fx로 이렇게 두 개로 찢으면 총 4가지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게 좀 별로예요. 그리고 언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테크닉은 절대값 fx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봅시다. hx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훨씬 편해질 거예요. 두 함수가 h'x 마이너스 h'x예요. 0 넣었을 때 같아야 되고 2 넣었을 때 같아야 된대요. 맞죠? 그러면 h'0이랑 h'2가 0이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 접은 그래프가 0이랑 2에서 0이 되더라. 그리고 함수 값이 똑같더라. 오케이. 0이랑 2의 가운데가 바로 경북점이다. 접어서 똑같은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 애들이 많이 이제 애들 가르쳐 보면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절대값 처리까지는 잘 하거든요.
0하고 2 사이 2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처리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잘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이걸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이 있는데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바꿔버리시면 그러면 그냥 넣어서 똑같다는 것도 바로 보이고 미분해가지고 넣어서 똑같다는 것도 바로 보입니다. 미분을 안 할 거였으면 치환을 안 했을 건데 미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치환을 한 거예요. 얘를 생각하기 쉽게 하려고. 이거랑 똑같은 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극한에서 절대값 있는 것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f1 선생님 요런 것도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gx라고 잡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냥 1에서 gx라는 함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적으면 이 함수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해주시면 3차 함수 그래프 추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모양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릴까요? (127번) 127번 쌤 근데 오늘 시험 본 거는 다시 풀이 없어요? 영상 보세요. 영상 봐야지. 지금 필요한 문제들은 계속 똑같이 풀이하면 도시게 해서 이게 뭐 할 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127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다. 잠깐. 자 127번 여기가 3,8이래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요 뜻만 아시면 되는데 자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리거든요. gx가. 근데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를 그리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되게 쉬운데 x축 때 증식키고 EFT만큼 올리고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대칭 그거 아니에요? 뭐 대칭? Y는 y는 FT 대칭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t를 여기라고 정해. t를 여기라고 정해.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돼? 그냥 그리래. 오른쪽은 냅두고 그리래. 대신 왼쪽을 어떻게 하래? 이 파란 선으로 쳐부래.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거 x축 대칭 이거 x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x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ft가 얼마인지도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이거를 뭐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위로 EFT 올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집니다. 되게 빡세져요. 되게 빡세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t값을 옮겨가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gx는 0, gx 그래프를 그렸을 때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ht라고 하고 불연속 값이 딱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지금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x축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면 t가 이 왼쪽에 있을 때는 저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됩니다. 근이 2개가 돼요. 그러다가 t가 여기가 되면 근이 이제는 몇 개가 됩니까? 이 그래프는 근이 몇 개요? 1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 됩니다. 여기서 불연속이 돼요. 그러면 t가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접히게 되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빵개였다가 여기서도 빵개
그러다가 야 4로 접으면 근이 다시 생기죠. 4로 접으면 오른쪽은 냅두고 왼쪽만 이걸로 여기가 y는 4면 그럼 근이 다시 생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또 불연속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으로 접으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프들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고 계속 두 개씩 나오다가 다시 4로 접으면 이렇게 생기면서 하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불연속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여기로 접으면 이제 이 위쪽으로 접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극소값이 4보다 작다면 불연속인 지점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불연속인 지점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연속인 지점은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4인 지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습니까? 4인 지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습니까? 4인 지점이 지금 두 개라서 총 3개의 불연속이 나왔죠? 한 개. 4인 지점이 한 개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3,8 여기가 만약에 4라면 어떻게 될지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처음에 t가 여기 있으면 근이 두 개입니다. 그러다가 t가 여기가 되면 근이 하나로 변해요. 여기서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t가 여기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릴 거니까 근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도 근이 없어요. 이렇게 접어도 근이 없어요. 그러다가 4로 접으면 근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근이 바뀌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로 올라가고 얘도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빵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끝났습니다. 극소값이 4라는 걸 알아내라는 문제였습니다. 극소값이 4라는 걸 알아내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차가 4 난다는 건 여기가 2칸 차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외우라고 했었었는데 3차함수 극대극소 차 3차함수 y값의 차를 이용해서 x값의 차 얘를 구해야 된다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무엇이 된다? 극대 마이너스 극소가 된다. 따라서 지금 y값의 차이가 4니까 그리고 최고차인 개수는 1이니까 넘어가면 8 해서 x값의 차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5다.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은 여기가 6일 거다. 2대 1이니까 따라서 fx는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6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fx를 구해주시면 문제가 마무리 된다. 요렇게. 자, 요 문제는 킬프가 딱 요겁니다.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무슨 관계를 갖는다? y는 ft 대칭을 갖는다. fx가 y야. y 자리에다가 2a 빼기 y를 집어넣는 게 바로 무엇이었다? y 자리에다가 2a 빼기 y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y는 a 대칭이었다. fx 자리에다가 2ft 빼기 fx를 집어넣었다는 건 y는 ft 대칭을 시켰다는 소리다. 그래서 t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근계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t가 변하면 ft도 변할 겁니다. 따라서 t가 여기 있으면 ft가 이거니까 접고 이 y좌표를 기준으로 접다가 근이 바뀌는 부분이 딱 두 개만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이 바뀌는 게 딱 두 개만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참수가 이렇게 생기면 야, 근계수 바뀌는 거 엄청 많을 거야.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 일단 근계수가 바뀔 거야.
그다음에 얘네들의 중간에서 근계수가 또 바뀔 거야. 이걸 중간으로 접으면. 그다음에 얘네들의 중간으로 접으면 또 근계수가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6개의 불연속. 그다음에 이걸로 접으면 여기 중간으로 여기로 접어도 근계수가 바뀌는 건가?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2개가 되고 여기 있으면 3개가 되죠. 여기 이렇게 9군데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게. 그래서 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극소값이 4만 있어야 근 바뀌는 곳이 여기랑 여기, 근계수 바뀌는 곳이 여기랑 여기 2개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근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이걸로 접으면 2개였다가 여기서 하나 되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접으면 다 이제 근이 없죠. 여기까지는 근이 그냥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도 근이 없죠. 얘가 어차피 내려와 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오잖아. 근이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접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또 근이 없죠. 그냥 근이 없을 겁니다. 여기밖에. 여기만 불연속이 될 거예요. 많이 떠 있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극소가 중간돼야 된다는 걸 추론하라는 문제가 바로 127번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틀린 것들 정리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저기 수김이 1등급 빼놓고 풀었잖아요. 그것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조건 진짜요? 미분 조건.